위원장님,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오경환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연말이면 저희가 바쁘기도 하지만 마음도 바쁘잖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행사가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저희가 평택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항상 어떤 의제들이 해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마을활동과 관련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포럼을 진행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는 또 올해 저희 평택 지역에서는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성과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옆쪽에 보시면은 올해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활동 브로셔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따 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처음 저희가 진행하는 평택 마을 포럼의 주제는 우리 평택시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이제 비전과 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제와 참석하신 패널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화성시는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화성시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 활동들을 좀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화성시의 그 마을 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현재 다올 공동체 센터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오현정 대표님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패널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 마을 네트워크 담소의 안은현 대표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평택마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이경옥 이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평택시청 미래전략과의 사회적 경제 팀 안에 우리 마을 공동체를 전담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훈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안에 짧고 굵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나눠드린 다과는 드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렇게 좀 피해가 될까 안 드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료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료와 다과를 드시면서 편하게 포럼에 함께 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럼의 내용들, 주제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좀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패널 질문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오현정 대표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적혀 있네요. 2019년부터 2020년 마을 만들기 화성 시민 네트워크 사무국장님을 하셨고 지금은 아니네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마을 만들기 화성 시민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화성시에 있는 다올 공동체 센터를 맡고 계시는 우리 오현정 대표님 모시고 화성시의 이런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지루하더라도 화성시의 10여 년간의 마을넷의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요즘 마을 공동체의 흐름이 어떤가를 우리가 조금 한번 훑어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의 흐름은 최근 몇 년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속에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그런 건지 제 주변의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화와 인구 이동으로 마을 공동체는 약화되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화성 같은 경우도 인구 소멸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가장 젊은 도시로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서남부 쪽에는 또 마을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마을도 많고 평택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을 공동체는 지역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공동체의 흐름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있고 또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마을 공동체 하면 그냥 내가 걸어서 이웃에 차 한 잔 마시러 갈 수 있는 게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직장에 한 곳에 모여 있는 직장 공동체, 또 뭐 언어 공동체, 인종적 공동체, 지구 공동체, 소규모 촌락 공동체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의 약화와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도시화와 인구 이동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약화되고 지역 사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을 만들기 화성시민 네트워크 10년간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처음 마을 내 준비 모임을 출범하면서 마을학교를 기획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화성시민 네트워크를 출범과 동시에 활성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대화 모임과 사례 발표를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우리 담소도 지금 네트워크를 만든 지 2년 차 되신 거죠. 2년 차 되시면서 계속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는데 화성 마을넷도 해외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평택도 내년도에 기본계획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2017년도에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이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은 용역을 준 게 아니라 화성시 주민들이 8개월에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는 또 처음으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민과 관과 중간지원센터가 함께 모여서 저희가 연찬에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기도 하고 더 크게 화성시를 넘어 전국 마을 만들기 주제 컨퍼런스들을 개최하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저희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함께 가기 위해서 연구 포럼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도 하기 위해 실천 연구 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별로 지금 아까 제가 세보니까 여기도 24개, 20몇 개의 공동체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 공동체별로 다양한 매뉴얼과 교환을 제작을 해서 마을에서 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주민자치의 조례 연구 모임도 하기로 했고 마을 공동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또 더 큰 거는
150여 명의 회원들과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을 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화성시 마을잔치센터를 위탁하였는데 이건 전국 최초로 민간에서 위탁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민간 마을 네트워크에서 이 자치센터를 위탁을 받은 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행정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자라는 의도로 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계속해서 마을 대화 모임을 정례화를 해서 화성시는 동부와 서부가 굉장히 차별도 크고 너무 넓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권역별로 한번 나눠서 해보자 해서 동부 권역, 서부 권역으로 나누어 매달 정례화를 하였고 합동 대화 모임은 연 2회로 개최를 하면서 꾸준하게 마을 상상 정책 공유회를 개최를 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 합동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1기 기본 계획을 저희가 만들었고 우리가 실천을 했지만 또 평가도 해야 되겠죠. 예, 저희가 용역사를 쓴 게 아니라 직접 저희들이 평가까지 주도하에 만들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야 됐기 때문에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고 또 마을 안에 공동체를 계속해서 잘 가르치기 위한 실습 교재도 현장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22년도에는 1기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2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23년도에는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가 예산이 없이 공모사업 우리가 세타를 위탁하기도 하지만 예산이 없이 정산 없는 공모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한끼밥생을 진행을 하였고 그 비용으로 활동가들에게 그리고 또 단체 두 곳에게 시상도 더불어 올해 24년도에는 5곳의 정산 없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예술인 총연합회에 MOU 체결을 했는데 이는 마을은 화성시 전역에 그 어디에도 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예술인총회와 MOU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저희들은 민간합동 워크숍을 하면서 꾸준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관에게, 행정에게 의견을 전달하였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행정은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수렴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민간합동 워크숍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우리 지금 꾸준하게 나오죠. 인건비, 마을 활동가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성시는 2가지 사업에 4개 사업에 일비 10%와 인건비 20% 총 30%의 인건비를 넣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2개, 1천만 원짜리 2개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올해 24년도에 처음으로 네트워크 인건비가 들어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책임자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화성시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자 그래서 화성시 주민들이 마을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은 꾸준한 네트워크와 행정과의 이야기로 대화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성시 마을넷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계획을 1기에서 2기까지 수립하고 또 중간 점검, 평가까지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역할을 해냈습니다. 수년간의 활동은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기본 계획에 책임감 또한 가지게 하고 참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평택시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원한다면 마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행되어야 하고 이 모든 전 과정이 현장 활동의 중심인 활동가들과 행정과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되며
이것은 민주적인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성에서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활동들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들이 좀 이런 역량들을 민간에서 좀 차곡차곡 쌓아가고 같이 이 관과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현정 대표님 말씀 좀 잠깐 정리해 보면 이제 마을 공동체 의미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주요하게는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 마을 공동체의 활동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주요하게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살면서 지역사회 안전 또 안정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소소하지만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도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이 민과 관과 센터 이렇게 좀 민간 공동의 워크숍들을 진행을 해서 공동의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같이 논의한 정책들을 또 이렇게 집행을 할 때 같이 책임지고 이렇게 좀 같이 일을 좀 협치를 하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이 쉽지 협치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민과 관이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민간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역량들을 또 갖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간의 역사들, 이 진행 과정들을 쭉 들어보면 이 화성시의 마을 공동체 이 담당자들 주체들은 좀 자신들의 역량들을 좀 어떻게 높이려고 하는지 그런 노력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 장기간에 뭐 4년치, 5년치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분 시에서는 이런 어떤 업체를 용역을 줘서 전문 업체한테 이것을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는데 화성시는 직접 마을 활동가들이 8개월에 걸쳐서 직접 하셨다고 하는 게 참 놀랍네요. 네, 아마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그것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과정이 또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비전과 과제들을 스스로 내재화하고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일이 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화성시를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평택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널 분들이 세 분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패널 분들은 10분 이내에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 원래는 이제 안은현 대표님이 두 번째 발제인데 제가 조금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오현정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평택시는 기간에 우리가 좀 어떻게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아마 화성시도 15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4년. 14년이면 저희보다 1년 앞서셨네요. 그러시군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평택시는 15년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먼저 우리 이성훈 전문가님한테 평택시 마을 공동체의 10년 동안 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미래전략과의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평택시 마을 공동체 10년의 성과라는 주제를 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시의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개인의 생각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객관적인 자료들로 준비를 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그래도 평택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이제 마을 공동체 지금 활동의 기반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는 2013년도 11월 달에 평택시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먼저 생겨났고, 이 조례에 따라서 2014년서부터 마을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2014년에 마을 공동체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예비 마을 기업, 그다음 어떤 상인회 이런 것들까지 다 여러 지금까지 해왔던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이런 여러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2014년도에 문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랬구나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경기도의 모든 그 시들의 공동체 활동들이 이 행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2015년 경기도 따복 공동체라는 공모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계산을 해보면 2015년부터 했으면 올해가 딱 10년째 되는 해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11년째가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0년간의 성과가 센터에서도 2015년부터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15년도 이제 평택시가 경기도 따복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적었더라고요. 숫자가 15년도에 2개, 16년도에 3개. 그래서 그때는 아마 도에서 공모를 했을 때는 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참여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도부터 평택시의 공동체가 확 성장하는 계기가 또 이루어집니다.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르게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에서 나오는 도비 지원만을 갖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평택시는 2017년도부터 자체적인 시비 사업을 준비를 했고 시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017년도에 총 17개 정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16년도까지 5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공동체가 이제 17개 정도로 한 번에 확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이제 그 전에는 계속 도가 공모를 마을 공동체의 공모 주체가 도였다가 2020년도부터는 이제 시로 이양이 되고 시에서 도비와 시비 사업을 갖고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한 결과 2020년도부터는 한 번에 40개씩 이제 공동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누계로 봤을 때는 매년 선정된 공동체들이 현재 352개 정도의 공동체가 지금 평택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40개에서 많았을 때는 50개가 넘는 공동체가 선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처럼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또 2020년도부터는 지금의 이제 마을 공동체와 또 다른 투트랙으로 이제 더 공동주택 공동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2020년도에 이제 지금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평택시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공동체라는 이거는 또 별도로 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2020년도부터 공동체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쪽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매년 선정이 되고 있고, 공동주택 공동체는 매년 한 20개 정도 선정이 돼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저희 평택시가 이제 지금까지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좀 중요한 사건들을 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게 평택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고 2015년도에 경기도 공모 사업 시작, 2017년도가 그것도 평택시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생겨났는데 이때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가 직영으로 설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직영 체제였고요. 직영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에 그 공무원이 이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교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센터보다는 조금은 활동들이 더 이렇게 그 우리 시민분들과 좀 더 밀접하게 아마 움직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0년도에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저는 마을 공동체로 기울다 보니까 항상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 명칭은 사회적 경제가 앞에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센터가 이제 민간 위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평택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단독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 시민들에게 더 다가오는 그런 공동체 활동들이 할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아까도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14년도부터 해서 15년도에 네트워크가 발족을 했지만 그래도 22년도에 어떠한 큰 계기가 하나가 있었다고 듣긴 했는데 그건 아마 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다른 데서 좀 듣고 좀 감동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2022년도에 네트워크 담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또 좀 크게 우리 성과 공유회가 아닌 또 우리 마을 공동체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페스티벌 1회 그 송탄에서 진행을 했고 2회는 또 얼마 전에 안중에서 진행을 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공동체 평택시에서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는 했는데 대신에 이제 2025년도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굉장히 늦었어요. 평택 화성시 같은 경우도 훨씬 먼저 이제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지만 저희는 이제서야 이제 좀 예산을 만들고 내년도에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 진행을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우리 또 네트워크 그리고 센터와 함께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 이제 우리 활동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힘들었고 활동가 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시스템 때문에 그 일을 보태주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도에 열심히 좀 로비도 하고 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공동체 활동 지원가를 저희가 이제 또 고용을 하기로 해서 아마 그분들이 여러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내년에는 또 조금 더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또 시는 그 지금까지 한 300여 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계속 지속되는 공동체들도 있고 뭐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만 저희가 숙제는 항상 이 공동체들이 얼마나 더 오래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가 저희의 숙제고요. 사실 저는 저희가 C학기, 성장기, 열매기라고 해서 3개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지원이 끊기는데 저는 열매기가 끝났을 때 이 공동체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열매기 이후가 진짜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동체 분들이 더 좋은 활동을 하고 또 좋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평택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성우 전문가님 오시고서 마을 공동체 이렇게 좀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10년의 평택시의 마을 공동체가 우리 시 안에서 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가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게 1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관련된 내용은 자료집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료집 보시면 또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요 시기에 경기도는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15년도에 경기도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경기도 전역에서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들이 좀 이 주민공모 제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 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도시가 이제 도시화되고 우리가 사는 공간들이 여러 가지 이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소외 문제라든지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이 마을 단위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들을 받지 않고 그러는 부분들이 이 제도권 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이게 이제 정책 사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경기도는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성훈 전문가님이 설명하신 대로 평택시는 그냥 경기도랑 이 사업을 그냥 적당히 매칭해서 한 게 아니라 시비를 훨씬 많이 준비를 해서 이 마을 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시작했고 특히 20년부터는 이 아파트 공동체들도 사업을 100% 시비로 지금 운영해서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세 번째 발표네요.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두 번째 패널. 네, 세 번째 이 발표하실 분은 우리 이경호 이사장님 하실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평택시는 10년간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저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평택마을 교육 사회적협동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또 설립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경옥 이사장님 박수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실 새삼 전달할 얘기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요청도 있었고 저도 이 기회에 한번 정리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대회의실에 오면 항상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공간을 주말에는 웨딩홀로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시청에 식당이 있으니 거기서 업체가 들어와서 뷔페를 준비해주고 하면 진행도 문제가 없겠다. 주차도 문제가 없겠다. 청년들이 싼 비용으로 결혼식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일 텐데 왜 이거를 못할까? 내가 시장이라면 한다. 이런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좋으면 한번 실현해 볼까요? 또 여담을 하자면 지금까지 패널로 이 내용을 좀 준비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이 도시락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해서 달려오느라고 사실 마음이 좀 덜 정돈된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작은 내 생활 반경의 마을 공동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세월호에 참사가 있은 후에 한 1년 동안 항상 청소년들에게 빚진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몇몇들이 굉장히 뜨겁게 공감을 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 1년 동안 준비회의를 했어요.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야, 우리 뭐 해볼까? 이거 할까? 그럼 이거 해서 그 다음에 뭐 할까? 이걸 한다면 그것은 방향성을 뭐로 정할까? 수다 떠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 1년 동안 수다 떨었던 것이 현실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영상으로 남아있고 자료로 문건으로 남아있는데 넘겨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즐거웠던 상상이 현실이 된 10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청소년 공간이 방과 후에 필요해. 아이들이 1,000원 갖고 가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PC방밖에 없잖아. 그리고 뭐 어디 후미진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방과 후에 머물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에 이제 쉽게 동의를 했고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학부모들이 10,000원씩은 후원금을 내지 않을까?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홍보를 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한 2차례 가졌고 저희 내부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얼마씩 낼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지역에 이제 총선 후보로 나오려는 재력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열어놓고 여기저기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 자기의 정책 문제를 떠나서 함께 하고 싶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물살을 탔고 그 민간재단에서 그런 원하는 공간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그럼 당신들은 어떤 걸 준비하실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에를 다 자재를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 시민들이. 이러면서 결합이 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마을 공동체이자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갖고 활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저희들의 시민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이 빠졌을 때 자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생력을 갖출까? 그 공간이 너무 사랑받는 공간이었고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시민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매입하려고 결심했고 내부에서 한 2억 정도를 출연하겠다라는 것들도 합의됐지만 공간의 가격이 저희가 5억 2천을 제시했는데 6억을 제시하면서 결렬이 됐어요. 근데 동시에 저희가 그 노력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시민들이 만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받아서 해야 될 공공성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모모가 위기에 처하면서 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노력이 모모를 살리자라는 서명운동 또 평택교육청소년과의 국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과 간담회 정책 제안 또 나아가서 청소년단체 협의회와 함께 정책 제안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뭐 도의원하고도 간담회, 도 공무원들도 내려와서 같이 간담회하고 여러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고 결국 지난 지방선거 때 정장선 시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셨고 임기 내에 모모와 같은 청소년 자유공간을 12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셨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모라는 공간은 잃었지만 모모의 마음을 담아서 마을교육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 자유공간 소사발점을 마을교육 공동체로서 또 민간으로서 1호 위탁을 받고 이번 11월 26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개관을 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시에서 만들기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냐 해서 시가 이제 직영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민간에게 돌아가서 같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민간의 자격이 뭐냐? 그것이 청소년 단체여야 된다라고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는
민간의 영역이 청소년 단체만이 아니라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가치를 갖고 활동한 이력이 있는 단체, 법인에게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1차 공고에 저희가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시가 수정 공고를 내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런 법인에게도 위탁 자격을 주게 되었고 저희가 1호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곳의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지도사여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도 일부는 청소년 지도사여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는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서는 청소년 단체와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이자 마을 교육 공동체인 두 바퀴가 협력해야만이 지역의 교육 공동체성이 살아난다라고 계속 소리를 내왔고 더불어 그곳에 일하는 활동가들도 마을 교육 활동 이력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동료 여러분들도 우리의 활동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적으로 인정되고 또 뭐 어떤 민간 자격증은 아니지만 활동의 이력으로 인정되는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런 행정가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 카페 뭐뭐 일을 하면서 법인을 준비를 19년도에 준비해서 20년도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으로 해야겠다라는 어떤 큰 비전이나 뭐 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제단이거든요. 그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청소년들하고 이 차를 1,000원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돈이 오가고 카드를 내고 이러니까 경제단위가 필요했고 협동조합을 냈고 협동조합이 내면서는 일들이 사실은 간결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위탁사업도 법인 신분으로 가능했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송문화공간 버들숲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활동했던 것들이 공익적인 활동인 것을 이제 인정받아서 공익법인으로 22년도에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법인이 되어서 몇 가지 크지 않지만 용역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오송문화공간 버들숲을 저희 협동조합이 왜 할까? 사실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모모보다 2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되고 또 주말, 이렇게 빨간 날 이럴 때 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라는 서비스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나 오송문화공간 버들숲을 하는 왜 저희 같은 공동체가 하는지는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 어려운 구덩이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많이 만류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청소년 카페 모모를 운영하면서 공간이 주는 힘, 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고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는 영감도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정말 마중물이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있었거든요. 그것이 저희에게 또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출자도 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는 조합원과 후원회원들이 계셨고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오송문화공간 버들숲이 워낙 이름이 오송면 주민교류센터였거든요. 근데 그 공간의 그 사업 목적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 창달, 또 지역 생산물 유통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큰 사업을 거기에 다 하라고 주셨는데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제로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제시한 위탁사업의 목적이 저희 조합의 목적과 거의 99% 싱크로율이 99%였어요. 아, 정말 우리 같은 법인이 해야 될 일이네.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전 개인적으로 오성면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평택의 특징인 들과 강이 맞닿아 있는 그 평택 강변에 공공 서비스, 문화 서비스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항상 가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 공공 문화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오성 주민교류센터가 3년 동안 저렇게 문도 못 열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좀 이해도 안 갔고 이건 우리 법인이 꼭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시가 운영할 수도 있고 시 어떤 부서가 운영할 수 있죠. 그러나 시민들이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시민이 운영하는 공간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율성, 유연성, 창의성, 독자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꼭 중요한 일이 있어. 밤 9시에 문 열어줘. 시는 안 열어주겠죠. 저희는 열어드릴 수 있어요. 아침 8시에 우리 꼭 필요해. 열어드릴 수 있죠. 우리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겠죠. 또 우리 이런 사업해야 되는데 공간을 이렇게 배치해줘. 뭐가 필요해? 하면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시민이 운영하는 공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공간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공간이 시민이 갖고 있는 것이 시민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1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겠네요. 네. 그럼 이런 10년의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동료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은가? 저는 저희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쉽게는 나도 행복하지만 가치 있는 너도 행복하고 또 나와 너가 아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 즐겁거나 우리가 동아리처럼 우리만 즐겁다면 그것은 마을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의 역량이 초기 수준, 중기, 장기적인 수준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희 마을 공동체가 저희 사회 전체에 요구되는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실핏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활동들이 더욱더 공동체성들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간의 과정들을 옆에서 다 모모 때부터 해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얼만큼 노력들을 하셨고 얼만큼 고생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얼만큼 힘드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울컥하고 감동도 되고 그랬는데 참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돈도 안 되는데 그쵸? 자기 돈 써가면서 근데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수다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 갔더니 수다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모여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지금 한 10년 좀 못 되셨죠. 이렇게 청소년 카페 모모부터 지금 버들숲, 그다음에 청소년 공간 쉼터까지 지금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렇게 좀 하시는 과정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오현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역을 바꿔가는 또 정책을 바꿔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정책을 바꿔가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건 마을 공동체가 보통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로 요즘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우리 세움 엔터테인먼트도 청년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7, 8년 하다가 이 사업을 설립하셔서 지금 돈 잘 벌고 계시는데 보통 마을 공동체 하다가 이렇게 기업을 설립을 하시면 기업가 마인드가 부족하세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업가가 다 되셨네요. 우리 이사장님. 네. 마지막 그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경옥 이사장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네. 그 지금 한 10분 정도 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안은현 대표님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박수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순서가 마지막이 되어서 부담감이 좀 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짧지만 저의 소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은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사는 곳은 살아가는 곳의 선택에 대한 이유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모두가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마을 안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 마을 공동체이고 우리는 마을 공동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즐거운 마을살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넓고 깊어진 마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그 마을 공동체들 간의 정보 교류와 그리고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마을 공동체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모두가 가지게 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을 위해 우리는 점차 계속 모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평택의 마을 네트워크 결성 과정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평택은 지역상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3개 권역인데요. 각각의 권역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지금 마을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각각의 그 권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는 중간지원 조직인 평택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간담회나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을 공동체들이 서로를 이렇게 정체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생겼죠. 네, 저희도 사회적 기업의 날만 있고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 이렇게 일주일씩 하는데 우리 마을 공동체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도 한번 축제 해보자. 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22년도에 그 마을 페스티벌을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말 제가 알기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처음 우리가 이렇게 제안했고 우리 힘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에는 행사를 치르진 못했지만 저희는 그 가장 큰 성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좋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바로 평택 지역으로 넓게 소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 저희는 평택에서 이제 진정한 마을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요. 이름도 이쁘게 서로 공동체들의 이 보이지 않는 담을 넘어 소통하자는 이름의 준말로 담소라고 이름 지어서 평택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그 과정부터 함께 오신 여러분들도 모두 느끼시겠지만 네트워크야말로 마을과 사람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자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저희는 연대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의 활동에서 자유로운 상상과 영감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 안에서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마을 공동체들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들을 우리는 모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마을 공동체의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 기반들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담소가 만들어진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생 네트워크이고요. 네트워크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력한 건 저희 안에서의 소통과 만남입니다. 그렇게들 만나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소 회원의 날 네트워킹 파티 이런 걸 통해서 만나시면 서로 그렇게 에너지 많이 내주시고 즐거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도 느끼고 친밀감도 높일 수 있는 특히 네트워킹 파티라는 걸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마을 활동 하느라고 열심히 누구가 인건비를 주지 않지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는 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느라 조금 지친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힐링이 되는 시간들로 네트워킹 파티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만족해 주십니다.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연대와 교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 평택시의 변화 발전은 이 마을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활발한 마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무엇을 할지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을이, 우리 평택이 어떤 사회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 사람, 문화, 복지, 주민 모임, 마을 경제 조직 등 다양한 마을 자원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단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나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제들도 함께 설정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전문가님도 얘기하시고 저희 마을공동체 평택시 마을공동체 역사가 이제 10년이 다 되어 오는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마을 기본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지만 아직은 없지만 내년에 만들 거잖아요. 예산도 세워져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 기본 계획이 우리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많은 시, 우리 아까 화성시의 사례도 보셨지만 경기도의 많은 시도에서 마을 기본 계획을 같이 공동체들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이 마을 기본 계획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기본 계획이란 우리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의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가진 마을 공동체들이 이 마을 기본 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지만 마을을 이해하는 과정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마을 기본 계획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솔직히 마을 기본 계획이 뭐냐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직은 우리 활동가 분들이 마을 기본 계획이 무엇인지 왜 수립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을 기본 계획에 담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네트워크가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과 마을 기본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의미들을 나눌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면 우리는 마을에 대한 이해와 바라보는 상이 다르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합의해 가고 그 속에서 관계도 깊어지고 저희는 네트워크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화성시 사례도 보셨지만 그 네트워크가 주도하여 정말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행정과 센터가 이렇게 다 같이 마을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을 들었는데요. 저희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들이 마을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한다면 당연히 이 마을에 대한 평택에 대한 애착심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마을 기본 계획을 수립 과정을 통해 마을의 비전과 의제를 만들고 실천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기면 마을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역량 강화 성장하고 지역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오연영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의 이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인구 소멸 많이 이야기하지만 평택시 아시죠? 인구 새롭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새로운 이웃들이 평택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평택을 꿈꾸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앞으로 계속 또 지속 가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이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모아내는 그런 공론장 역할을 저희 마을 네트워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회원으로 많이 함께 해주시고 있지만 올해 마을 활동 시작하신 공동체들도 저희 담소와 회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시민분들과 내빈분들께서도 우리 마을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엄청 지금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10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다음 또 순서가 다 기다리고 있고 벌써 내빈들 뒤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길어지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에 맞춰서 잘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센터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마을 공동체들이 서로 생태계들을 조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낍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우리 이런 보조금 사업들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3년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 가능성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개별적 마을 공동체의 노력으로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연결돼서 이 생태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 행정에서 지원이 끊기더라도 우리가 자립적으로 우리 아까 이제 모모 이제 사례를 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들을 저희 센터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보통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루하시고 이래서 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 분도 안 조시고 계세요. 한 분도 안 조시고 제가 사진도 중간중간에 계속 찍고 있는데 그리고 눈동자가 다 보이거든요. 눈동자가 너무 진지하세요. 진지하셔서 혹시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질문을 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앞에 나오신 분들의 말씀도 있지만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이런 자리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수다처럼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쉽지 않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네, 혹시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 2부 순서에 기념 행사를 하고 또 사례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공동체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1분 아니라 30초씩 각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 10년의 마을 공동체가 좀 평택시에서 어떤 성장이 있고 어떤 비전과 과제가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눠주셨는데 느낌과 소감을 한 30초씩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우리 오현정 대표님부터. 네,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만들기는 코로나 전에는 아이의 고향을 만들고 싶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누구든 저에게 나에게 마을이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나의 노후 대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찬을 문고리하고 또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마을 만들기가 잘 되면 나의 노후든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에게 마을 공동체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도 즐겁게 마을 공동체 활동하자고 손 내밀면 뿌리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앞으로도 즐거운 마을살이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데요. 저는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작은 마을 공동체와 또 함께 여럿이서 해야 되는 광역의 마을 공동체 일에 다 두 발을 담그셨으면 좋겠다 말씀 나눕니다. 네, 오늘 그 낮 시간이고 평일인데 이렇게 여기 대회실을 이렇게 꽉 채워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 우리 여기 오 대표님, 안 대표님, 이 대표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가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고 제가 배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그런 시가 되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차게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저희가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것으로 일부 평택마을 포럼은 마치고 네,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